269에서 270페이지 익힌 문제 셈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4차 방정식을 푸시오. 2x제곱 마이너스 3x가 공통이니까 이 녀석을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라지 x 4x 더하기 4는 0 완전 제곱식 형태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라지 x가 원래 형태의 2x제곱 마이너스 3x였으니까요. 그대로 넣어주고요. 전체 제곱이 0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지금 되죠. 2, 1, 1, 2 하면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2 되고, 곱했을 때 2 되는데,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식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2x 더하기 1이고요. x-2입니다. 그리고 제곱이 있었으니까요. 전체의 제곱은 0이 되겠죠. 자, 이 녀석 전체를 0으로 만들려면요. 이 녀석이 0이거나 이 녀석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첫 번째 식 0 되죠. 두 번째 x가 2이면은 0 됩니다. 해는 이 두 개가 되겠어요. 지금 이 두 개를 정답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9번 볼게요.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지금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fx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같은 경우에는 f에다가 1 넣었을 때, x에 1 넣었을 때, 자,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자, 선생님 적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요. 1 넣었을 때 0 되고요. 2 넣었을 때 0 되고 3 넣었을 때 0 되잖아요. 전체 식의 결과가. 그런데 각각 1, 2, 3을 넣었을 때 결과가 A가 나와야 되니까요. 뒤에 A만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만족하죠? 그쵸? 1 넣었을 때 다 0 되고 A만 남습니다. 2 넣었을 때 다 0 되고 A만 남아요. 3 넣었을 때도 다 0 되고 A만 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수 A가 이 상수 어떤 상수 K가 이렇게 붙어서 원래 이제 이 K 값을 찾아야 전체 fx가 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이 K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이 세 개 곱한 거 전개를 하면은 x 세제곱 뭐뭐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 k가 분배가 돼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되죠. 그쵸? 근데 이게 1이어야 되니까요. 이 k 자체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fx식은 이런 식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f에 0을 넣으면, x에 0을 넣으면은 결과값이 1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는데요. 이 결과가 10이라고요. 이거 풀어주면 a 값 나오겠죠?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10이다. a는 16이겠네요. 5번 체크하면 됩니다. 자, 3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녀석 x가 1일 때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 해서요. 계산하면 실제로 0이 나오네요. 이 말은 그쵸. x 마이너스 1이 인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인수 정리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를 x-1로 나누면은 조립제법 1로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2 2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전체적인 값이 0이 되려면은 이 녀석이 0이거나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0일 때는 실수가 근이 나오니까요. 자, 지금 이 뒤에 녀석이 0이 될 때에는 이 경우는 지금 허근을 가져요. 왜 허근을 가지냐면은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가 나오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지금 이 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바로 계산해 낼 수가 있죠. 최고차항 분의 가운데 항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분의 2의 i를 15번 곱하면 되겠네요. 자, i를 15번 곱하면 됩니다. i의 4제곱이 지금 1이죠. 그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i의 4제곱을 3번 곱한 다음에 i를 3번 더 곱하면요. i가 12개 있고 3개 있어서 총 15개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1이고 i의 세제곱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11번 한번 볼게요. 둘레 길이가 42라고 합니다. 대각선이 15인 어쨌든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가로 길이를 x, y, 그러면 이 두 변 x,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둘레는 x의 2배 더하기 y의 2배 한 개, 2x 더하기 2y가 둘레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x 더하기 y 값이 2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15래요. 15. 지금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고,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빗변의 제곱 15의 제곱이니까요 225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위에 식을 1번, 아래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식은 y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y는 21 빼기 x죠. 그죠? 이거를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x제곱 더하기 21 빼기 x의 제곱이 225가 되고요. x제곱. 자,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1 제곱하면은 441입니다. 마이너스 42x 더하기 x제곱이 225가 돼요. 자, 2x 제곱이고요. x제곱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2x이고요. 225 이항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216이 되나요? 그렇죠? 216이 되겠죠. 441 빼기 225는. 자, 전부 다 2로 나눠주면요 21x 더하기 108이 0이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풀어줘 볼까요?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 9, 자, 9랑 12 얘네들 각각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108이 되죠. 그런데 이거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21이 돼요.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x 값은 얼마예요? x 값은 9 또는 12가 되죠. 그쵸? x 값이 9일 때는요 y 값은 12가 되고요 x가 12일 때는 y 값은 9가 되겠죠. 지금 이 1번식에서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가로든 세로든 하나는 9고 하나는 12네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9와 12입니다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요 학생 한 명당 4개씩 주면은 사과가 13개 남는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6개씩 나누어 주면요 맨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고 해요. 상황이 2개가 있죠. 자, 여기까지 1번 상황,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학생 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쵸? 최대 몇 명인가? 이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한 명당 4개씩 나누어 주고 몇 개씩 나누어 주고 해서 하여튼 사과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전체 사과 수를 또 y개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황을 각각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상황은요 일단은 사과를 몇 개씩 나누어 줬어요? 4개씩 나누어 줬어요. 자, 4개씩 x명한테 나눠주면요 4x만큼 나눠준 거고요 나머지 사과가 13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과수에다가 13개를 더하면은 전체 사과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사과수 y는 4x 플러스 1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2번도 전체 사과수를 나눠준 것 고려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상황에서는 사과를 6개씩 나누어 줬어요. 6개씩 몇 명한테? 전체 학생이 x명인데 x명 전체 다 6개씩 나눠주진 못하고요 맨 마지막 학생은 지금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6개 나눠준 학생은 x 빼기 1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학생은 6개 다 못 받았어요. 한 명만 9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동그라미 2번에서 한 명이 받은 사과수를 r개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r개만큼 더하면은 전체 사과수 y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이 한 명이 받은 r이
네, 1개 이상 6개 미만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학생수 x의 범위를 알면요, 학생이 최대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식을 2번식에 대입을 해서 y를 없애볼게요. 4x 플러스 13 y 자리에 이걸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6x 마이너스 6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 녀석을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전부 다 이항을 하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9가 r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r의 범위가 1 이상 6 미만이었으니까요, r 대신에 이 녀석을 대입을 해서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9가 그쵸? 1 이상 6 미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식 풀어줄 건데 모든 변에다가 19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8 이상,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고요. 모든 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볼게요. 자, 이 변 먼저 마이너스 2를 나누면요, 9 부동 방향 바뀌고 x,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부분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요, 부동 방향 바뀌고요. 2분의 13 되죠? x의 범위는요, 2분의 13 초가 9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최대는 얼마가 돼요? 9가 되는 거죠. x의 최대는 9가 됩니다. 정답은 9.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 지금 이거 좌변에 있는 식입니다. a 더하기 1, 이 녀석을 y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 녀석의 그림은 x제곱 부분이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처럼 이렇게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부분을 y로 바꾸면은 y가 0 이상이 되는 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가 해니까요. 그죠? 항상 y가 0 이상이 되려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x축이 이렇게 지나면 될까요? x축이 이렇게 지나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y가 0 이하죠. 그렇죠? 이 범위에서 y가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0 이하인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둥둥 떠 있거나 둥둥 떠 있을 때 전부 다 y가 0 이상인 거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 가능해요.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 점에서 y가 0인데 y가 0인 것도 이 0 이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y를 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범위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범위죠. 그렇죠? x축이랑 안 만나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 미만이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접하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판별식이 0 이하인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범위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자, 판별식 D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을 하면 돼요. 가운데 부분의 제곱 4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맨 뒤 곱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0 이하여야 돼요. 이거 풀면은 지금 A 값 나오겠죠. A 범위 나오겠죠. 4 전부 다, 자, 이 D는 일단 지우고요. 4 약분 해보고요. A 플러스 1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쪽은 A 플러스 1이 묶이고, 뒤쪽은 마이너스 1이 묶이겠네요. 얘가 0 이하이다. A 플러스 1. 자, 그리고 계산하면은 A가 되고요. 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이 범위가 되겠네요.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예요. 정수 x에 다른 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정수만 세면은 정수가 2개 있고요.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요, 이 식의 공통인 범위를 찾아야 되죠. 첫 번째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3, 7 마이너스 하면요, 1, 1 했을 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x 더하기 3, x 빼기 7. 이 녀석이 0 이하고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7까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있는 3이랑 7 포함입니다. 마이너스 3, 7 포함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을 풀어보면요, x-a 절대값이 3 미만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변에다가
a를 더할게요. 그럼 a 더하기 3 얘가 x 그리고 a 더하기 3. 자, 미안해요. 지금 전부 다 a를 더하면은 a를 다 더하면은 맨 왼쪽은 a 빼기 3이 되죠. 그렇죠? 가운데 항은 a 마이너스 a 상쇄돼서 x만 남고요. 가장 오른쪽에 a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여기에다 이제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림에 어디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건 포함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뻥 뚫렸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여기가 해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여기가 해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 어디에 어떻게 그려져 있을 수 있을지 지금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장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단서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림이 만약에 얘네를 다 포함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죠? 겹치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 해가 되는데요. 색칠한 부분이 해가 되는데 이 색칠한 부분에서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두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어요. 없고 해가 또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아예 엉뚱한데 그려질 수는 없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두 번째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경우에는요, 이 겹치는 부분이 해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겹치는 부분 여기에 정수 x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 3은 하나 무조건 포함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여기 표시가 돼 있을 때 이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해서 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은 이 녀석을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동그라미 부분은 a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3은 우선 확실한 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a 플러스 3이 무작정 클 수는 없죠. 왜냐면요,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가 정수가 돼요. 그러면 정수 x는 3개다 라고 명제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개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사실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이 a 플러스 3 자체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요, 이 마이너스 1을 동그라미 색칠 안 했으니까 포함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번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요,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요. 그러면 색칠한 범위에 정수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맨 왼쪽 끝 여기는요, 이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점이 a-3이 돼야 되고요. 정수를 두 개 포함하려면요, 7이랑 6은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 정수가 두 개 포함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a 빼기 3이 일단 6보다는 작아야지 6이랑 7 두 개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작정 작을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6이랑 a-3 사이에 지금 5가 있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5가 있으면은 정수가 3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5는 a-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3은 5보다 크게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5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도 가능하죠. a-3 자체가 5가 되면은 어쨌든 5는 포함 안 하고 이거보다 큰 게 6, 7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5 자체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이 나오고요. 각각을 풀어주면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변에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거 상쇄되죠. 그쵸? 마이너스 4 이하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두 번째 식, 전부 다 3을 더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8 이상이고요, 9 미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범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가 되겠어요. 270페이지 넘어왔습니다. 1번 볼게요.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이런 녀석이 직각삼각형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점이 있어요. A 2, 마이너스 1, 자, B 4, A
자, C 8,1인데요. 얘가 지금 A 때문에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성립돼야 되겠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야 되겠죠.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AB, BC 다 구할 수가 있어요. AC 같은 경우에는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요, 8 빼기 2의 제곱, 6의 제곱이죠. 그쵸?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해서요, 40이 나와야 되죠. 그쵸? 3분 AB의 제곱은 어때요? 2점과 2점이에요. 그러면은 4와 2의 차, 2의 제곱이죠. 그리고 A와 마이너스 1의 차,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빠르게 해주면요, 2A, 여기 상수가 1이 나오니까 4랑 더해서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C의 제곱은요, 2점이랑 2점이죠. 8 빼기 4는 4니까 4의 제곱, 그리고 A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요, A 제곱 빼기 2A까지 나오고요, 상수 부분이 1이니까 4, 4, 16이랑 더해서 17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AC의 제곱 40은 AB의 제곱이랑 BC의 제곱, 얘네 둘을 더한 거죠. 2A 제곱에 얘네 둘 상쇄되고요. 52 더하면은 22입니다. 22 이항하면요 18이 되고요. 양변 2로 나누면요 9는 A 제곱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모두 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삼각형 ABC에서 뭐 네모나는 점 D가 있고 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 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밑에 이 네모 말이에요. 단계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네모에 뭐가 들어갈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점 D가 1.5가 되도록 삼각형 ABC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AC 설정해놓고 B가 뭔지 묻고 있어요. 이거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문제 조건을 조금 알아봐야 되죠. 문제 조건을 보면요, D를 어떻게 찍는다 했냐면요, BC를 2대1로 내분하게 찍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D점이 B와 C의 2대1 내분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B가 2대1이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이 길이는요, 여기 좌표가 C고 여기 0,0이니까 길이가 C가 되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2C가 돼야 돼요. 2C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좌표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길이가 2C가 되는데 이 B점의 좌표는 y는 0이에요. 그럼 x-좌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c가 돼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c만큼 뒤로 가야 돼요. c만큼 뒤로 가야 되니까, 두 칸만큼 뒤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c,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c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어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C 제곱 부분이 여기 들어갔겠네요.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AB 제곱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C, 0이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2C네요. A 빼기 2C니까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네모칸에는 이걸 계산한 걸 적어주면 되겠죠.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얘네 계산하면요, A 제곱 플러스 4AC 더하기 4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 계산을 해주면요, A 제곱 마이너스 2AC 이고요.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배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자, 얘네들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3의 A 제곱 상쇄되고, 더하기 6C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 자, 여기까지가 1번이겠습니다. 자, 이거 구해둔 거 AD랑 C 제곱, CD 제곱 부분을 여기 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2번 칸에 들어갈 게 나옵니다. AD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했고요. CD 제곱의 2배는요, 2C 제곱이고, 이걸 3을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3A 제곱, 3B 제곱, 여기 6C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네모칸 이렇게 채우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랑 2번 보면은 같죠? 같으니까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됐어요. 3번 보겠습니다. A, B, C 세 개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변을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D, E, F라고 할 때 D, F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D, E, F 각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D의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 좌표 같은 경우에는요, A, B를 2대1로 외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점 지금 마이너스 3,2이고요.
B점 2, 마이너스 2입니다. 얘네를 2대 1로 외분을 할 때에 D점의 X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는 그쵸, 일단은 비율을 먼저 뺀다. 비율을 빼고, 자 그럼 X좌표는요 이 X좌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B의 X좌표, 네 이거 먼저 하죠. 2 곱하기 2는 4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얘네를 빼주면은 X좌표가 되겠죠. 그쵸? 이 공식 적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Y좌표 구할 때는요 X좌표 필요 없습니다. 비율 빼고요. 그쵸? 그리고 크로스로 Y좌표랑 곱해서 마이너스 4. 자, 크로스로 Y좌표랑 곱해서 2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D좌표 어떻게 나와요? 1이고 7,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D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생략을 하고 선생님이 미리 계산한 결과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BC, CA를 각각 또 2대 1로 외분을 하면요. 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6, 8이 나오고요. 그리고 F점은 마이너스 10,1이 나옵니다. 방금 선생님 거친 과정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네, 평균입니다. 뭐의 평균이냐면은 X좌표들의 평균이에요. 얘네들 다 더하면은 7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10은 네, 마이너스 10. 네, 이거 어떻게 돼요? 13이고요. 자, 여기 더하면은 3이니까요. 결과적으로 1이 나오겠네요. 자, Y좌표는 어떻게 돼요? 네, Y 좌표들의 평균이죠. 마이너스 6 더하기 8 더하기 1이네요. 자, 여기 더하면은 플러스 2 또 더하면은 여기가 3이니까요. 약분해서 1 나오겠네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1,1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교롭게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거 보세요. A점의 X좌표 다 더하면은 지금 3이죠. 이거 평균 3으로 나누면은 똑같이 1 나와요. 자, Y좌표 다 더하면은 이것도 3이에요. 3으로 나누면은 1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ABC의 무게중심이랑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평행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평행이라는 얘기는 그쵸, 기울기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일치하면 돼요.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네, 그런 경우는 평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유의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같은 걸 찾되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A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식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형으로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두 번째 식은요. AY가 마이너스 4X 빼기 2가 될 거고요. 양변 A로 나누면요. 자, 지금 이런 형태의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려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A분의 4. 자, 그러면은 이 식은 A 제곱이 4가 돼서요. A 값이 두 가지로 나오네요. A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가 2가 되면은요. 여기 이 상수항이요.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A분의 2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상수항이 같아져요. 여기가. 이런 경우에는 두 그래프가 일치하게 돼가지고요. 이 경우는 지금 평행인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자, 이 녀석이요.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이 y 절편이 달라요. 그래서 일치하지는 않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평행일 때의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얘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점에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점 먼저 구해볼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은 y는 2x가 되죠. 그쵸? 이거를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x 더하기 4 x 더하기 7은 0이니까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y는 x의 2배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교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겠네요. 이때 기울기는 당장은 몰라요.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y 빼기 y좌표 마이너스 2 x 빼기 x좌표 한 다음에 이거 앞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얘는 y 더하기 2고요. 자, 여기는 x 더하기 1이니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분배하면은 mx 더하기 m입니다. 자, y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y고요. 그리고 2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까지. 얘가 0.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랑 점 마이너스 1,
3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얘가 최대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찾으라고 했죠. 거리 공식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 D는 자 일단 x와 y의 개수의 제곱 루트죠. m제곱 더하기 1 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3을 이 왼쪽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더하기 m 마이너스 2 해서 절대값이고요.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m 상쇄가 되네요. 안쪽에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 붙었으니까 그냥 5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온 식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요 이 분모 안에 있는 m제곱 플러스 1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쵸? 최소가 되려면은 m 값은 몇이 나와야 되겠어요? 네, m 값이 0이 나와야 되겠죠? 이 m 제곱 플러스 1에서 이 플러스 1 부분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m 제곱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m이 0이 됩니다.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m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봅시다. 0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 부분 상쇄가 되고요. 남는 식은 y 플러스 2가 0이니까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 이런 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겠어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OAB가 있습니다.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AB, OB에 OA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린 게 P라고 얘기를 하면요. 교점이 P라고 하네요. 하여튼 이때 삼각형 OAP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림상에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방정식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방정식을 알아야 연립해서 이 교점을 알게 되겠죠? 그쵸? 자, 이 교점의 좌표를 알게 되면은 이 OA 길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높이로 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넓이까지 이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AB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AB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요, x 증가량 마이너스 2에서 4 됐으니까 6 증가했죠. y 증가량 6에서 3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이 A, B를 잇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는요. 이 빨간색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요. 기울기는 2가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가 수직이니까요. 수직이니까 여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M 값은 2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 M은 2예요. 그런데 지금 0,0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이 식은 Y는 2X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의 방정식을 찾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방정식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 B점에서 O점, 즉 0,0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 X 증가량이 2일 때 Y는 6만큼 감소한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이랑 이 OA 이 선이 수직이니까요. 이 파란 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얼마다? 3분의 1이다.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죠? 자, 이 기울기가 3분의 1인 건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 선이 4,3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y 빼기 y 좌표, 얘는 x 빼기 x 좌표에다가 기울기인 3분의 1 곱하면은 이 파란색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양변에 3 곱해줄게요. 3y-9는 x-4. 전체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요. x-3y 플러스 5는 0.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란색의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2x와 x-3y 더하기 5는 0을 연립하면은 p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대입을 해볼게요. x-6x 더하기 5가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5x니까 x는 1이 됩니다. 그리고 y는 x의 2배니까 y는 2가 되고요. 그럼 이 p점의 좌표는요 1,2가 되겠네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쌤 다 지울게요. p점의 좌표가 1,2인 걸 알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OA 있죠? 이 O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y는 기울기가 x가 4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니까 0,0에서 시작한 거예요. 4분의 3의 x. 자,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고요. 이 빨간색의 식이 4분의 3x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면요. 양변에 4 곱해주고 4y 이항에서 3x-4y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P점으로부터 3x-4y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거리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루트에 3의 제곱 9, 4의 제곱 16분의 1,2를 대입한 거 절대값 3-8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도 5가 되니까 거리는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거리를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OA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수직이고요. OA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0,0에서 4,3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죠. x 4 빼기 0은 4고요. 4의 제곱은 16입니다. 3 빼기 0, 3이고요. 제곱은 9. 결과적으로 루트 25가 돼서 이 거리 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OAP의 밑변 길이랑 높이를 모두 알게 됐습니다. 밑변은 5고요. 높이는 1 됐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은 넓이를 2분의 5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이거 지금 일반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식인데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x 관련된 항을 먼저 이렇게 묶죠. 자, 그리고 y 관련된 항을 묶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상수는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요. 마이너스 5. 이게 원래 있던 식인데 여기에 숫자를 적당히 더해줘야 되겠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반의 제곱 1을 더해야 되고요. 반대쪽에도 1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반의 제곱 더해야 되고요. 4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도 4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x-1의 제곱, 이 부분은 네, y-2의 제곱이 되고요. 이 부분 살펴보면요. 4 더하기 1, 5죠? 마이너스 5랑 더하면 0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이 오른쪽 부분이 반지름이 돼야 되는데요. 반지름이 지금 0인 경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1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x가 1이고 y가 2일 때 1,2라는 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점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1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했을 때 반지름이 실수로 존재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요. 이 플러스 10이 이항되어 있을 때 양변에 플러스 1을 더해야지 x 부분이 양수가 되겠죠? 그쵸? 이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치? 하여튼 양변에 플러스 1을 더해야 x 부분이 제곱이 돼요. 자, 이 부분 마이너스 4y도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플러스 4를 양변에 더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이 반지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6이죠. 음수가 나와요. 반지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1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플러스 20 이항하죠?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양변에 적당한 숫자 더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6에 반의 제곱 9를 더하면은 반대쪽에도 9 더해지고, 자, 플러스 8에 반의 제곱 4의 제곱이죠. 16을 여기 더해주고 여기 16을 더해주면 어때요? 25, 20이랑 5 해서 결과적으로 5가 나오죠? 그쵸? 이 부분이 5가 나온다는 소리는 반지름이 얼마다? 루트 5. 반지름이 나오네요. 3번은 1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5번을 여러분들 전부 다 해보면은 제곱으로 고쳤을 때 이 부분이 0 또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1이 안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직선 3개가 있죠. 그렇죠? 자,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을 그림상에다가 뭐 대충 이렇게 표현해 봤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때 교점이 생기는데 지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점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 같은 경우에는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교점의 x좌표도 0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대입하면은 y좌표도 나오겠죠. x 부분이 0이 되니까 y도 0이 돼야 되겠네요. 자, 이 교점은 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1번이랑 3번의 교점인데
1번에서 x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좌표도 0인 거예요. 자, 그리고 x에 0을 대입하면은요, y좌표가 뭘로 나와요? 네,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0, 마이너스 2가, 네, 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은, 네, 그래요. 2번이랑 3번의 교점이에요. 3x-y는 0이랑, 네, 5x-y-2는 0의 교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얘네 일단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이니까요. x가 1일 때, y는, 자, 여기에 x 대입하면요. 3x-y는 3-y는 0이니까 y는 3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 교점은 1,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요, 0,0, 1,3, 0,-2를 지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를 써서 x제곱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by 플러스 라지 c는 0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 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상수 a, b, c 값만 알아내면은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식이 0,0 지나니까요,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0 돼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그쵸? x랑 y 0 넣으면 다 0 되고요. c 남는데 이 결과가 0이죠. 그러면 c 값도 0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은 c는 없는 셈 치고 는 0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리고 1,3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자, 1,3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1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3b가 0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0,-2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0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b, 얘가 0이다 이런 식이 정리가 되는데요. 자, 0 다 지워버리고 4 마이너스 2b가 0이니까요, 이 식으로부터 b 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b 값이 2면은요, 여기에다가 b를 대입을 해서요, a 더하기 6이 마이너스 10이고 6 이항하면요, a는 마이너스 16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16을 적고요, b 대신에 2를 적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뭘 알면 되겠어요?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죠. 그쵸? 자, 이거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x제곱 마이너스 16x, 자,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y가 0인 상황에서 여기에 뭘 더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6의 반의 제곱, 8의 제곱인 64를 더합니다. 반대쪽에도 64 더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도 더하겠죠? 반대쪽에도 1 더하고, 자, 그럼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그쵸? 65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은 루트의 65가 되겠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요, 이 8번까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데 또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